네, 자 우리는 이제 2단원 한 달 동안, 그치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2단원인 자연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이제는 3단원인 생활공간과 사회로 넘어갈 건데,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공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까부터 쌤 왜 이렇게 이게 발음이 꼬이지? 이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그런가? 아무튼 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할게요.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공간이 다양한 어떠한 현상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현상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배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현상 첫 번째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4쪽을 봐주세요. 자, 14쪽 볼게요. 자,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뭐냐면 얘들아, 현재 그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하고 있는 포항항 근처의 모습이에요. 자, 바다를 끼고 있죠. 항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봤을 때 어때? 다양한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강을 끼고 이렇게. 근데 현재 모습과 다르게 1960년대 말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때요? 그냥 강을 끼고 있긴 하지만 그냥 논이 펼쳐져 있죠. 여기 논이 펼쳐져 있고 아무것도 없죠. 그쵸? 즉 1960년대 말과 현재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일어난 건데, 그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서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산업화와 도시화의 전개, 즉 산업화와 도시화는 무엇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산업화. 자, 산업화가 뭐겠어? 어떠한 지역에 2차 산업이 증가하는 것. 즉 한번 읽어볼게. 자, 전체 산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볼게. 전체 산업에서 공업과 서비스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1땡땡 산업 중심의 사회가 땡땡 산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자 먼저 이 참고 자료를 볼게요. 밑에 자 클라크라는 학자는 산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구분했어요. 자 1차 산업이 뭐냐? 땅과 바다 등 자연환경을 직접 이용해서 그 속에서 필요한 물품을 얻거나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농업이 있죠. 쌀과 그리고 보리 그런 것들을 그 자연으로부터 수확을 해가지고 얻죠. 그게 1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목축업, 자연 속의 우리 자연 속의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에 대해서 얻는 거겠죠. 소랑 양, 그들의 고기, 그들의 젖 그런 것들을 얻는 거겠죠. 그 다음 어업이 뭐겠어? 우리 자연 속에 있는 그 물속, 바다 속에 있는 또는 강 속에 있는 그런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거, 그게 어업이죠. 파는 거. 그리고 임업, 나무를 얻는 거. 즉 이렇게 자연 환경 속에서 얻어가지고 활용하는 거, 그게 바로 1차 산업입니다. 그러면 2차 산업은 뭘까? 바로 이 1차 산업에서 얻은 그런 생산물이나 천연자원을 가공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을 바로 2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조업이 있겠죠. 핸드폰을 만든다거나 또는 이런 노트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만들다거나 그런 것들이 바로 2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광업이 있어요. 여러분 광업이 뭐야? 그런 어떤 원석을 캐는 거겠지. 금속 같은 거, 석회석 또는 금, 다이아몬드. 근데 선생님 그것도 자연에서 얻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연에서 얻는 거긴 하지만 그 자연물에서 얻은 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다이아몬드 그냥 얻은 거 그냥 팔면 돈이 될까? 아니죠.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가공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2차 산업에 포함됩니다. 광업은. 알겠습니까? 아무튼 2차 산업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 이런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서 만든 그런 생산된 물품을 어쨌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생산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팔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생활에 편리하게 하여 만족을 주는 산업, 즉 서비스를 주는 산업, 그런 것들이 다 3차 산업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서비스업으로 볼 수가 있지. 서비스업에는 상업, 파는 거, 숙박업, 어디 묵는 거, 운송업, 어디 운반하는 거, 다양한 물품들을,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교육 서비스업이지.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업, 3차 산업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자, 1차, 2차, 3차 산업을 봤을 때 어떤 나라의 이런 산업 비중이 1차 산업보다 2, 3차 산업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 발전 정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국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제 발전 정도, 경제 발전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 맞아,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대답했어. 그 다음
한참 경제발전 정도를 올리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국가, 그게 바로 개발도상국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도 아직 안 하고 옛날에 그 농업 사회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국가, 그걸 바로 저개발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후진국이라는 말 안 써요. 저개발국이라고 합니다. 개발이 안 됐다, 그런 국가를 말합니다. 아무튼 위로 올라갈수록 경제발전 정도가 높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2, 3차 산업 비중이 높아지겠죠. 1차 산업 비중은 낮아지고, 이게 바로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서 산업 비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볼게 다시 산업화. 자, 이렇게 전체 산업에서 공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러면은 높아지면은 몇 차 산업 중심의 사회가 몇 차 산업 중심의 사회로 변할까? 말했잖아. 2, 3차 산업 비중, 공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진대. 그러면은 몇 차 산업 비중이 비교적 낮아질까? 맞아요. 농업, 목축업이 포함된 1차 산업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2, 3차 산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겠죠.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게 바로 산업화예요. 다시 말해서 산업화는 어떠한 사회에서 1차 산업 비중이 줄어들고 2, 3차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 그게 바로 산업화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산업화와 같이 진행되는 게 있어. 바로 도시화예요. 도시화는 뭐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거나 또는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높아지거나 또는 도시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확대되는 현상, 그게 바로 도시화예요. 근데 산업화와 도시화는 같이 진행됩니다. 그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으로 볼게요. 자, 다음 넘어가서 다음 산업화 이전의 모습은 어땠을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볼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네, 표. 그 밑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 10번이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1, 2, 3차 순이에요. 자, 1960년대 우리나라는 어때? 83%가 바로 1차 산업에 종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6.6%밖에 종사하지 않아요. 2010년 기준으로. 그리고 3차 산업은 12.5%에서 76.4%로, 그리고 2차 산업은 4.5%에서 17%, 즉 2, 3차 산업이 비중이 증가하고 1차 산업 비중이 감소하는 산업화를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발전 수준이 지금 선진국에 거의 와닿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포함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알겠습니까? 그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업화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이전에는 대부분이 당연히 산업화 이전이니까 1차 산업, 농부가 많았다고. 그래서 농업과 어업에 유리한 주로 촌락에 거주했습니다. 이 촌락이 촌락에 왜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겠어? 여기서 나온 거야. 농업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고기 잡기 편하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농촌, 그리고 어촌 이렇게 부르죠. 농촌은 뭐겠어? 강이 흐르고 평평하고, 강이 흐르고 평평하다, 그 용수도 있고 평평하다, 그럼 농사짓기 편하잖아. 거기에 촌락이 형성되겠지. 농촌이. 그리고 어업이 유리한 곳이에요. 바닷가.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동해시겠죠. 동해시에 항구들도 많잖아. 고기들을 잡는. 그 중심으로 뭐가 펼쳐져 있니? 어촌이 펼쳐져 있지. 그런 어촌도 바로 촌락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촌락에 주로 거주했어요, 산업화 이전에는. 하지만 그 이후, 산업화 이후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산업화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예전에는 얘들아, 농업사회에서는 어떠한 이런 기계들이나 어떠한 그 용품, 이런 곡괭이,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쵸? 사람들이 일일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만들었겠지. 그치? 그러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을까? 안 돼요.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만들어서 조금씩 파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파는 거, 상업 또는 그 만드는 거, 2차 산업, 그런 것들이 발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산업혁명 이후 18세기 후반이죠. 18세기 영국부터 산업혁명이 진행되었어요. 근데 이 산업혁명이 뭐냐? 바로 기계화와 분업화가 일어난 거예요. 기계화가 뭐겠니? 사람이 예전에 하던 것을 기계가 대신 해주는 거. 그리고 분업화가 뭐니? 각각 사람들이 역할을 맡아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벨트가 있죠. 컨베이어 벨트. 자, 이게 뭐냐? 타이어를 만드는 건데, 자, 나는 타이어에 이 부분만 꽂을게. 나는 타이어에 고무만 낄게. 나는 타이어에 그 조립하는 역할을 할게.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른 역할을 맡은 거예요. 각자 분업을 하는 겁니다. 나눌 뿐이에요. 나누어서 업을 행한다. 분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효율이 높겠지. 한 사람이 이거 다 해봐. 한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그 타이어를 다 만들어봐. 그거 오래 걸리겠지.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쭉 있고 각자 하나의 역할만 두둑두둑 하면은 하나의 역할만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결국 끝에 가면은 빠르게 그 타이어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지. 그게 바로 분업화의 효율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런 산업혁명 이후 영국부터 시작했거든. 기계화 분업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작업을 하던 거를 기계가 하고 또 분업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분업화로 인해서 뭐가 가능해졌냐?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사람들이 했던 걸 기계가 해. 그리고 이런 분업화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변해서 빨리빨리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산업화,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량으로 이런 다양한 물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쵸? 그렇게 물품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다양하게 대량으로 만들었으니까 팔아야겠지. 그래서 상업도 발달한 거예요. 서비스업. 그래서 산업화, 2, 3차 산업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변화가 어떻게 되냐? 예전에 농업 중심 사회에서 공업 중심 사회로 변화했겠지. 대량 생산 가능하잖아. 또 그리고 이걸 팔면 돈이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다 공장에 뛰어들겠지. 알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자, 그다음 도시화. 이러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촌락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가 발달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게요. 자, 그림과 볼 건데, 자, 얘들아,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대. 그치? 근데 그 대량 생산을 하는 곳은 어디니? 바로 이러한 공장이겠지. 공장. 그렇다면은 그 대량 생산을 이러한 공장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어딘가에. 그치? 그래서 그 공장을 엄청나게 만들어 놨어요. 어때? 공장이 엄청나게 많지. 그렇다면은 이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니? 일할 사람들이 모이겠지. 왜 모이겠니? 자, 일단 얘기해 볼게. 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곳에 이런 식으로 공장을 이렇게 만들어 놔. 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으니까. 근데 그 대량 생산을 할 공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일할 사람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모이겠지, 얘들아. 일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그치? 근데 어디서 오겠니, 주로? 원래 살고 있던 예전에 농업사회에서 주로 어디 거주한다니? 촌락에서 오겠지, 촌락. 오케이? 근데 왜 오겠니? 이유가 중요하지. 왜? 자, 촌락에서는 하루 뼈 빠지게 일해. 그 땡볕에서 열심히 일해. 농사 지어. 그리고 수확을 해. 그걸 팔아. 근데 파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왜? 거의 대부분 자기가 먹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봤자 팔아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이러한 다양한 기계들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다? 그럼 훨씬 더 농사를 통해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됐어요. 즉,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촌락에서 공장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이 바로 이촌양도 현상이에요. 자, 떠나리의 촌락촌. 촌락을 떠나서 향해 도시로 향한다.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 그게 바로 이촌향도 현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서 공장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사람들이 모였어. 모이면은 뭐가 발생하겠니? 뭐가 만들어지겠니? 모여서 바로 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즉, 산업화로 인해서 바로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는 도시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가 바로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 이러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촌락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가 발달한다. 즉, 뭐가 발생했다? 이촌형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어떤 변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했다. 이게 뭐였니? 도시화였지. 알겠니? 오케이. 이 과정들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그렇다면은 도시화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무튼 이러한 산업화에 따라서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도시화가 일어났어. 그렇다면은 그 도시화율을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도시화율을 볼게요. 도시화율이 뭐냐? 자, 밑에 있을 거예요. 자, 전체 인구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뭐겠니? 자, 어떠한 국가에 전체 인구가 있겠지. 그런데 그 전체 인구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 이게 바로 도시화율이에요. 그 지역에서 어떠한 국가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바로 도시화율인데, 이런 도시화율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의 도시화율은 39.1%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바로 196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1%가 바로 도시에 살았다는 겁니다. 서울, 부산 이런 도시에. 그리고 2015년에 어떠니? 점점 더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2019년에는 91.8%예요. 이게 뭐냐?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91.8%가 있는 겁니다. 100명 중에서 92명 정도, 91명이 도시에 산다는 거예요. 알겠니? 이게 바로 도시화율이에요.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도시화율은 어떤 패턴을 겪게 되거든? 그 패턴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 15쪽을 피겠습니다. 자, 15쪽을 필게요. 자, 그 전에 오늘날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어떻게 되냐?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확산됐어. 그래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70억, 80억쯤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변하고 있어 지금. 다음 시간에 알려주겠습니다. 그런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바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계속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알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알아봐야 돼. 참고자료 도시화 단계. 어떤 국가는 이러한 단계를 겪어서 지금 현재 도시화율에 도달한 거거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도시화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걸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초기 단계, 두 번째, 가속화 단계, 세 번째, 종착 단계. 이 패턴을 겪습니다. 그 패턴을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어떤 국가는 초기 단계를 겪어요. 근데 이때는 대부분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부분 촌락에 거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초기 단계 도시화율. 자, Y축은 도시화율, X축은 시간이잖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단계를 겪는데, 자, 도시화율이 이때 어떠니? 약 20%밖에 안 돼. 초기 단계, 즉 전체 인구에서 20%밖에 도시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촌락, 80%가 촌락에 거주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 바로 산업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업화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했지? 도시화가 일어납니다. 도시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속화 단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속화 단계 뭐가 진행돼요?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도시 인구 비중이 급증하는 단계가 바로 가속화 단계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80% 이상 도달하게 될 거 아니야. 80%든 90%든 어떻게든 그 높은 비율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종착 단계에 접어듭니다. 자, 종착 단계. 인구의 대부분이 이미 도시에 거주해. 그래서 도시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단계입니다. 도시로 올 사람들은 다 온 거야. 촌락에서 살 사람들은 살고. 그래서 이제 종착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아무튼 전 세계는 이러한 도시화 단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도시화, 현재 80%, 90% 종착 단계든 또는 가속화 단계든 또는 저개발국은 초기 단계든 이렇게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눠가지고 각각 도시화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거든?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이 꼬이죠?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안 나오지? 미안합니다. 좀 듣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선생님 최대한 노력한 거거든?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좀 중요한 거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처음에 배웠지? 의미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의 요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도시화율이 변하는지도 배웠어요. 이걸 잘 숙지를 해야지 다음 시간 계속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잘 복습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